예, 이번 시간은 회귀 분석, 리그레션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어, 지난번에 배웠던 리그레션에 대한 개념을 간단히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단순 회귀 분석, 그 다음에 다중 회귀 분석, 회귀 분석 모델의 평가, 다음 케이스 스터디와 아웃라이어와 레버리지, 이 부분들은 두 번째 발표자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리캡, 즉 지난번에 배웠던 리그레션 개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그레션은 그 용도가 특정 수치를 예측하는 데 사용합니다. 예를 들자면 다음 주에 웹사이트에 방문할 방문자가 몇 명이냐, 몇 명, 그리고 내년도에 우리가 판매할 TV가 몇 대냐, 이런 식으로 몇 대, 몇 명,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를 예측하는 것이 바로 리그레션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는 것은 리그레션의 예제인데, 보시면 이 데이터는 특정 사용자가 웹사이트 클릭이나 기타 다른 행동의 여러 속성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왼쪽에 보이는 이 부분들이 데이터의 속성 값들인데, 즉 머신러닝 쪽에서는 피처라고 얘기하죠. 피처. 여러 개의 피처들을 가지고, 그리고 이 피처들의 값을 가지고 리그레션 모델을 트레인 시키면 우측에 예측치들이 나옵니다. 지금 첫 번째 펄슨 1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몇 가지의 피처들을 가지고 이 226.1K라는 예측값을 예측을 한 거고요. 프리딕트 한 거고요. 이쪽에 나온 부분은 나중에 이제 테스트 데이터셋 가지고 실제로 맞춰보니 실제 값, 리얼 값을 보니 200이더라. 그래서 이 부분이 테스트 데이터에서 검증하는 실제 값이고, 이쪽이 리그레션 모델을 통해서 예측한 포캐스트, 프리딕트한 그런 값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용어가 구성이 되고요. 나중에 그 리그레션 모델을 평가할 때도 그렇지만 리그레션 모델을 만드는 과정도 뒤쪽에 숨어있는 로직을 보면은 이렇게 트레이닝 및 테스트 데이터셋을 가지고 볼 때에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 먼저 만들어낸 예측치와 실제 트레이닝 셋에 있는 값 두 개의 차이가 있겠죠. 이 차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yi 마이너스 펑션 xi가 될 텐데, 펑션 fxi는 특정 i 값의 피처에 대해서 예측한 예측 결과 값이 되겠습니다. 즉, 이 프리딕트한 값이고요. 이 차이를 이렇게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 값에서 예측치를 빼거나 또는 예측치에서 실제 값을 뺀 모든 것을 포함하기 위해서 통상 이렇게 절대값 기호를 씌워가지고 편차가 얼마가 되는지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 편차가 가장 작은 수가 나오도록 fx를 계산하면 그게 바로 리그레션 모델이 되는 겁니다. 이 계산식이 자체가 이 펑션이 함수가 되는 리그레션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델 트레이닝을 시킬 때에도 내부적으로 이렇게 모델을 통해 나온 예측한 값과 실제 테스트에서 갖고 있는 실제 값하고 차이가 가장 작게 나오는 이 fx를 구하는 것이 리그레션 모델을 만드는 건데, 이 계산은 직접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부분들이 바로 머신러닝 엔진이 해주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산의 용이성과 어떤 퍼포먼스를 위해 가지고 절대값을 쓰지 않고 바로 제곱을 해버리면, 제곱을 하면은 모두 양수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흔히 표기를 합니다. 다음에 보시는 거는 이 부분을 도식화한 건데요. 자, 이 파란색 선이 바로 예측 모델 fx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yi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각각의 그 실제 값들인데요. 예측한 동일한 지점에서 예측한 값과 실제 값의 차이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실제 값이 작은 경우에는 보시면 그 차이는 fx에서 예측값 fx에서 실제값 yi를 빼는 식으로 계산이 될 것이고,
반대로 실제 값이 예측값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실제 값 빼기 예측값을 하는 식으로 해서 이 편차를 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위에 있건 아래에 있건 편차를 구하는 건 이렇게 절대값 기호를 씌우면 양의수가 나올 것이고요. 이 부분을 내부적으로 계산을 용이하게 하거나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곱값을 씌워서 스퀘어드 해서 이 오차값을 각 테스트 데이터마다 만들어내고요. 이 값의 합들을 sum of squared error라고 하는데 이 테스트 데이터 숫자만큼 이렇게 오류 값들의 제곱을 구하면은 이 모델의 전체 퍼포먼스를 가늠할 수 있는 수치가 나옵니다. 이 값이 작을수록 성능이 좋은 거고요. 내부적 로직은 이 값을 가장 작게 하는 fx를 이 머신러닝 엔진이 이 리그레션 모델을 만들 때는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장표는 뭐 비즈니스 위크 사이트를 클릭하는 횟수와 그 클릭한 횟수를 발생시킨 사람이 벌어들이는 수입이 얼마인지를 이렇게 예제를 위한 사례인데요. 실제 사례는 아니겠죠. 경제 정보에 관심이 많을수록 소득이 높을 수 있다라는 그런 걸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현실은 단순하지 않지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비즈니스 위크라는 웹사이트를 많이 클릭할수록 소득이 높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거를 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sum of squared error는 테스트 셋 n개에 대해서 예측한 xi 값과 실제 발생한 테스트 i 값의 차이를 제곱해서 모두 합계를 내면 sum of squared error가 되고 내부적으로 이 fx 값이 이 값이 가장 작게 만드는 식으로 바꿔가면서 컴퓨터가 연산해 주는 거고요. 모델도 이렇게 만들어내지만 나중에 뒤에 설명할 이 모델의 유효성을 평가할 때에도 이 sum of squared error를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단순 회귀 분석이죠. Simple Linear Regression입니다. 이 부분은 단순한데요. 이제 피처들을 가지고 이 predict 예측값을 만들어내는데 이 피처가 하나이면은 이게 바로 simple 하나 싱글 피처만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단순 회귀 분석이라고 하고요. 이쪽을 가지고 만들어낸 모델을 이제 fx로 하면 fx의 값이 바로 이렇게 예측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비즈니스 위크라는 웹사이트를 클릭하는 사람과 클릭 숫자와 그 클릭한 사람의 소득 수준을 예측하는 그 모델을 만들게 되면 실제 식은 fx가 이렇게 되죠. 펑션 number of business week clicks가 되고 이거를 이제 이 곡선은 그 머신러닝 엔진이 계산해 보니 5,000 곱하기 5,000이 절편이 될 거고요. 베이스 값이 되는 5,000에다가 클릭 숫자에다가 10만원 곱하면은 바로 이 전체 테스트 데이터셋을 비교적 근사하게 만족하는, 즉 sum of squared error가 테스트에서 가장 작은 그걸 찾아내는 게 이제 OK 곱하기 피처, 싱글 피처 number of business week clicks 플러스 100K, 잘못했어요. 100K가 절편이고 OK가 이제 찾아낸 그런 베타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식으로 표현하면 fxi는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i 이렇게 표현되는데 베타 0가 아까 베이스 값 절편이 되고요. b1이 이제 머신러닝 엔진이 여러 값을 대입해서 찾아내는 그런 값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값이 이제 이렇게 나온 거고요. 이걸 찾는 과정은 내부적으로는 이 sum of squared error가 가장 작은 값이 되는 B0와 B1을 이 머신러닝 엔진이 연산을 해가지고 써내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자, 그래서 같은 말들이고요.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이제 테스트 셋을 가지고 이 모델의 유효성을 검증하게 되는데요. 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빨간 점들이 바로 테스트 셋이 되겠습니다. 먼저 검은색인 트레이닝 데이터 셋을 가지고
SSE, Sum of Squared Error가 가장 작은 베타와 베타 1 값을 찾아내가지고 이 검은색 선, 즉 이 예측 모델을 만들었는데, 그럼 새로운 테스트 값을 가지고 이 모델이 얼마나 잘 맞는지를 검증할 때도 역시 빨간색 포인트에 대한 Sum of Squared Error를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이 값을 가지고 잘 예측을 했는지를 또 판단하게 됩니다. 다음은 다중 선형 회귀 분석, 즉 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쪽 부분도 결국 동일한데 단지 좌측에 있는, 즉 이 모델에 들어가는 입력 변수가, 피처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되면 그게 바로 다중 선형 회귀 분석이 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아까 심플 리니어일 때에는 이 비즈니스 위크 클릭이라는 하나의 피처만 썼는데 좀 더 그 많은 피처들을 써가지고 예측값의 정밀도를 좀 높여보려고 한 거죠. 그런데 이제 피처가 추가될수록 내부 연산이 많아지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무한정 많이 피처를 추가한다고 그래가지고 모델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좀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피처 선정이 중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데이터를 탐색적 분석을 하면서 이 회귀분석 모델에 영향을 주는 피처가 어떤 건지를 선별을 하고 그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으로 나타내면은 아까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은 B0와 B1만 있지만은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는 이 B가 N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이 되고요. 그럼 동일하게 뒤에 설명이 이어지겠지만 이 테스트 데이터셋을 가지고 마찬가지로 Sum of Squared Error가, 즉 실제 값과 지금 모델에서 산출된 값의 이걸 잔차라고 그러는데요. 리지듀얼이라고 그러는데, 이쪽에 전체 서머리가 가장 작은 값이 나오도록 이 베타 0부터 베타 1, 2, 3를 머신러닝 엔진이 연산을 하면서 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이 확정이 될 거고요. 이때 이 피처를 그냥 있는 그대로 입력으로 쓰기도 하지만은 이제 머신러닝 모델러가 이렇게 특정 피처들에 대해서 제곱이나 세제곱을 해서 영향력을 증대시킨다든지, 또는 뭐 반대로 정규화를 해서 스케일을 맞춘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수치값들을 구간값으로 만들어 가지고 영향력을 좀 단순화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프리딕트된 값이 실제 값하고 이 잔차가 작아지도록 그런 계속 조작하면서 모델을 개선시켜 나가는데요. 이쪽 부분은 이제 소위 피처 엔지니어링, 데이터 먼징 이쪽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중 선형 회귀 분석을 하면은 아까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는 바로 직선이 나왔지만 이렇게 구불구불해서 보다 더 그 데이터들의 분포에 가까워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근데 이제 너무 과도하게 이걸 적용하면은 또 이제 과적합 문제가 나오죠. 오버피팅. 그러면은 과적합이 된 경우에는, 지금 이 장표가 사실 과적합을 표시하는 장표인데요. 검정색 테스트 데이터셋에 완전히 일치시켜버리면은 빨간색 신규로 발생하는, 죄송합니다. 검정색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과적합시킨 모델이 나와버린 경우에는 새로운 빨간색 테스트셋에 대해 가지고는 이렇게 예측률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적합이 돼버리면,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과적합이 되면 목적은 이제 예측하려고 하는 건데 새로운 데이터셋에 대해 가지고 예측률이 오히려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오버피팅 되지 않도록 적절히 모델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다음은 이 리그레션 모델을 평가하는 방법인데요.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예측값과 실제값, 이거는 평가는 테스트셋이 있어야 되겠죠. 테스트셋은 결과값을 알고 있는 셋입니다. 트레이닝에 사용하지 않은. 그럼 테스트셋을 가지고 봤을 때 이 두 값의 차이가 작은, 이 두 값 차이의 합이 가장 작은 경우를 찾아가지고 계속 그 모델을 바꿔가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 정확히 동일합니다. 모델을 만드는 과정도 그렇고 검증하는 과정도 그렇고 예측값과 실제값이
이 가장 작은 그 지점을 찾는 것이 바로 모델을 만드는 과정이기도 하고, 만든 다음에 얘의 성능을 검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값들은 mean absolute error로 해서 이 절대값의 중간값을 갖기도 하고요. 지금 요 식은 약간 잘못됐는데 이 나누기 n이 곱하기 n분의 1이 들어가 가지고 이 시그마 전체 합계의 n을 그 중간값을 평균값을 잡아줘야 되겠죠. 또는 sum of squared error, 이건 아까 나왔던 개념이죠. 전체 차이의 그 트레이닝이 아닌 이건 테스트 데이터에 합이 될 텐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sum of squared error는 스퀘어드 했기 때문에 이 값 자체가 약간 그 증폭이 돼 있죠. 이거를 실제 데이터의 어떤 사이즈를 가늠해 보기 위해 가지고는 루트를 씌워서 실제 값의 어떤 단위로 얼마나 에러가 크기가 변동이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가늠하기 위해서 이렇게 루트를 씌워서 보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루트 민 스퀘어드 에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 residual and errors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개념이 거의 좀 혼동이 되지만 약간 의미는 틀리지만 실제로는 거의 그 유사하게 지금 여기서 쓰이고 있는데요. 우리 강의에서는 모델의 정밀도가 높을수록 residual, 즉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가 거의 없겠죠. 그러면 이 residual 또는 이제 error라고 여기서는 똑같이 이제 그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residual을 히스토그램을 그리면은 모델 정확도가 높을수록 거의 똑같으니까 0쪽에 많이 이 잔차의 발생 건수가 쌓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마이너스나 플러스, 즉 예측값보다 크거나 작은 것들은 점점 작겠죠, 이렇게. 그래서 예측값이 실제값과 맞을 경우는 0이, 즉 0 근처에 가장 많이 모이는 히스토그램, 즉 리지디오를 가지고 히스토그램을 그릴 때 0쪽에 많이 몰릴수록 그 모델은 정확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리지디오를 가지고 히스토그램을 그렸는데 0쪽에만 모이는 것이 아니고 마이너스 쪽, 차이가 마이너스 또는 차이가 플러스인 쪽에 뭔가 이렇게 집중되는 현상이 보인다면은 이쪽 집중되는 경우에 피처들의 속성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 피처를 또 뭔가 조작해 줌으로써 이쪽에 있는 부분들을 0으로 모이게끔 이렇게 활동을 해서 모델 정밀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최적화하면서 계속 그 모델을 수정해가는 과정이 되겠죠. 다음과 같이 만약에 히스토그램이 발생하면은 얘는 이 부분을 보면 마이너스 쪽에, 즉 실제 값과 모델로 예측한 값의 차이가, 이거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모델이 적게 모델이 이제 많이 나온 거죠. 많이 모델 값이, 예측 값이. 이건 완전히 잘못된 모델입니다. 이렇게 그 차이가 0쪽에 집중되는 그런 히스토그램이 나와줘야지 그 모델은 어느 정도 예측 능력을 갖고 있는 모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인플루언셜 포인트를 설명드리겠는데요. 이 부분은 먼저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빠른데, 자, 현재 그 처음에 나온 그 그래프죠. 그 차트죠. 비즈니스 위크를 클릭했을 때의 그 클릭 숫자를 가지고 그 사람의 소득을 파악하는 그런 단순 선형 회귀 분석 모델인데, 지금 여기 이렇게 뚝 떨어진 어떤 이상값이 하나가 있으면은, 자, 이런 값들을 아웃라이어라고 하죠. 근데 이런 아웃라이어 하나가 전체 모델에 영향을 보시는 것처럼 주게 됩니다. 물론 이 값은 실제로 이제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클릭을 한 뭐 1800회쯤 했는데 소득이 높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아니면은 뭐 데이터 취합 과정에서 뭔가 실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올린 걸 수도 있겠죠. 그러나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값 하나가 전체 모델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런 값들을 인플루엔셜 포인트, 영향을 주는 지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런 지점이 발견이 되면, 자, 이런 지점 어떻게 발견되길까요? 이 모델과 실제 값의 차이가 큰, 그 리지듀얼이 크게 이제 떨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 인플루언셜 포인트가 될 확률이 크고요. 이런 값들은 오히려 제거해 줬을 때에 이 다른 값들에 대해서 예측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모델을 만들 때는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즉 이상값들에 해당하는 아웃라이어에 해당하는 이런 값들은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걔를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빼주는 것이 이 모델의 유효도, 정밀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바뀌는 부분들을 인플루언셜 포인트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레버리지인데요. 레버리지는 자 보시면 중간에 이게 빨간색인데 이 위치에 따라 가지고 변동폭이 전체 모델에 영향을 끼치는 정도가 다릅니다. 즉 이 중간에 있을 때에는 바뀌더라도 거의 모델이 크게 변동이 되지 않죠. 그러나 바깥쪽에 있는 경우에는 이 실제 데이터셋의 변동이, 트레이닝 데이터의 변동이 전체 모델에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레버리지 지렛대 역할을 하는 그런 데이터셋에 대한 이제 용어 정의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에 모델에 영향을 많이 주는 즉 이 위치 이건 보면은 피처 x 값이 이제 큰 경우에는 아까 베타 1에 상관없이 x가 크기 때문에 전체 값에 영향을 주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이 데이터셋을 제외하든지 해서 만약 발생을 이 밑에 쪽에서 예측을 이쪽에서 많이 하는 거라면은 오른쪽에 있는 이 트레이닝 값을 제거함으로써 즉 레버리지가 많은 트레이닝 셋을 제거함으로써 모델의 정밀도, 용도에 맞는 즉 낮은 쪽에서 예측을 많이 한 경우에는 그쪽에 대한 정확도를 높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뒤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 아웃라이어를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이 데이터가 진짜 맞는 거냐?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그렇지만 맞더라도 그럼 모델을 완벽하게 좀 하기 위해서 실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뭐 제외하거나 좀 조작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론은 얘기 드렸고요. 다음은 첫 번째 간단한 실습을 하겠는데요. 실습은 저희 제공되는 주피터 노트북 파일을 가지고 일을 드리겠습니다. R 코드로 되어 있는데 자세한 설명하지 않고 대략적인 얘기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쪽이 테스트용 샘플 데이터셋을 만드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그 코드인데요. 간단히 설명드려서 여기 SD가 표준 편차입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에 대해서 랜덤하게 값을 만들고요. 이 표준 편차를 가진 그 값을 x, y에 이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x축, y축을 x좌표, y좌표 만들 때에 y좌표에다가 이 랜덤한 노이즈 값을 넣어가지고 좀 분산되는 그런 데이터셋을 만든 거죠. 그래서 얘를 보시면은 50개를 만드는데 표준 편차 1로 해가지고 이렇게 호출을 해주면은 이 simleg.data라는 이 펑션을 타고 이 데이터셋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헤드에서 앞쪽 몇 개를 보면 이렇게 x와 y인데 두 개가 똑같은 값이 아니고 y 값은 아까 표준 편차가 1인 랜덤 값이 더해져 가지고 변화가 생긴 거죠. 그래서 xy 프로 x하고 y를 이렇게 스케치 차트 해보면은 바로 일자가 아니고 상관관계 1에 대해 가지고 표준 편차 1만큼 이렇게 분산돼서 데이터셋이 몇 개? 아까 여기 50개 찍었었죠? 50개에 대해서 생기는 이렇게 세트를 만든 거고요. 자, 이제 이걸 가지고 표준 편차를 변화시키면서 모델의 어떤 특성들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이쪽에 중간에 이제 보시면은 조정 결정 계수라는 이 값의 정의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y에 영향을 주는 피처의 어떤 비중이 얼마만큼이냐. 그래서 그게 1이면은 완전히 1대1로 되는 거겠죠. 이 결정 계수가 얼마냐에 따라 1에 가까워질수록 영향을 많이 끼치는 그런 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이게 다중 선형 회귀 분석에서는
아까 베타 1, 베타 2, 베타 3 이렇게 그게 많아질수록 일단 무조건 그게 많아지기 때문에 그 어떤 모순을 약간 해결하기 위해서 조정해서 만든 게 이제 이 R 어드저스티드 해서 이제 조정 결정 계수라고 합니다. 정확한 정의는 좀 찾아보시도록 하고요. 그 부분은 이제 R 코드로 쭉 만들어 놓은 거고, 여기 이제 인터셉트는 절편, 슬로프는 기울기가 되겠죠. 이게 조정 결정 계수 세 개를 이제 보는 건데요. 얘를 돌리면은 이렇게 아까 만든 거에 대해서 이 빨간색은 앞쪽에 LM, 리니어 리그레이션을 R에서 이렇게 그 함수로 만듭니다. 이 MOD 부분이 표현된 것이 바로 이 빨간색이고요. 이 빨간색 모델에 대해서 이 트레이닝한 데이터들이 쭉 퍼져 있고, 이 실 데이터, 즉 점으로 발생한 데이터와 내가 만든 선형 회귀 분석 모델의 리지듀얼, 잔차들의 분포가 이렇게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히스토그램으로 보시면은 0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모여 있는 거기 때문에 언뜻 보기에도 이게 나쁘지 않은 어떤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쪽에 절편은 마이너스 0.43, 밑에가 되겠죠, 절편. 그리고 슬로프는 거의 1에 가까운 양의 관계. 그리고 x하고 y에 서로 그러니까 x가 이제 y를 하기 위한 피처가 될 텐데 하나뿐이고 굉장히 관계가 높죠. 0.9이니까 x에 따라서 y가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해석은. 자, 이거를 가지고 이제 보시면은 자, 이 표준 편차에 해당하는 거를 1, 5, 10 이 세 개를 해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겠는데요. 첫 번째 그래프는 표준 편차가 1일 때입니다. 이렇게 이 변동치가 이제 표준 편차 1로 분산시킨 거고요. 두 번째는 표준 편차 5, 세 번째는 표준 편차 10 해서 이제 점점점 지금 모양 비슷해 보이지만 단위가 틀리죠. 여기 20단위고 여기 5단위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 예제 데이터셋을 가지고 선형 회귀 분석 그리고 그 회귀 분석의 어떤 퍼포먼스를 측정하기 위한 리지듀얼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보여주는데 지금 표준 편차가 1일 경우에는 이렇게 좀 예쁜 모양이 나오고요. 5일 경우에는 좀 퍼지고 10일 경우에는 퍼진 데다가 단위가 틀려요. 이쪽이 이건 20, 뭐 20이고 이쪽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죠. 이렇게 해서 분산될수록 이렇게 리지듀얼을 가지고 히스토그램을 그릴 때 이런 단위나 모양의 특성이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케이스 모두 다 1일 경우, 5일 경우, 10일 경우 모두 다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어떤 그 예측은 어느 정도 하고 있죠. 모양이 0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산 모양을 이루는 세계는 그래서 예측은 어느 정도 하고 있으나 이 흩어지는 값을 또 이 편차의 값을 보니 이제 편차가 작을수록 좀 샤프하게 좁게 나타나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아웃라이어 마지막으로 보겠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요약하자면 x축 0, y 10, x축 0, y 마이너스 10, x축 5, 10 이렇게 세 군데의 점을 추가를 합니다. 만들어낸 셋에다가. 그래가지고 리지듀얼을 보게 되면은 자, 지금같이 0하고 10에다가 아웃라이어를 놨을 경우에는 이렇게 리지듀얼 히스토그램에서 바로 오른쪽 쪽에 딱 튀어나오죠. 자, 이 부분은 아까 인플루엔셜 포인트 얘기한 것처럼 얘 때문에 이 전체 모델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값을 검증하다가 모델을 검증하다가 이렇게 잔차가 훅 튀어나오는 걸 발견하게 되면은 이제 이걸 찾아가지고 얘를 트레이닝에서 제외시켜서 모델을 올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마이너스로 왔을 경우는 왼쪽에 튀어나오게 되겠죠. 이쪽 부분을 찾아가지고 트레이닝에서 제거한다든지 이런 의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중간에 떨어질 경우에도 이렇게 이 히스토그램에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